자,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가 말이죠. 이거 참 국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위기네요. 일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반응이 싸늘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했으면 들어요.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특검을 정말로 원하는 건지가 사실 제일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노회찬 대표가 다른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당이 이제 협의를 해서 네. 처음에 어디까지 의견이 그 접근이 됐느냐면 야3당에서는 일단 이 지금 그 드루킹 관련해서 수사가 경찰 수사는 약간 좀 믿기가 어렵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을 하려면 사실은 수사기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다 보고 이상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지 않은 단계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을 때 뭐 특임 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특별수사본부를 하든 뭐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처음에 이제 야3당의 합의였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받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었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그건 이제 4당이 다 합의가 되는 판이었는데 그때 또 자유한국당이 아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합의가 결렬됐다는 게 그 지난주 수요일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특검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떻든 이게 특검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 제정을 해야 문제이기 되죠, 특검법을.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4월 달부터 이제 5월 임시국회도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그 내막에 사실 지금 특검을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네. 전에 한번 김태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특검이 됐을 때 과연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그러니까 특검 결과가 나오려면 선거는 지나갈 텐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홍문종 의원하고 연동열 의원하고 지금 체포 동의 요구안이 지금 들어와 제출돼 있는데 있죠. 예. 예. 그게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그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을 그러면은 뭐 수용할 수도 있다, 뭐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아니더라고요. 뭐 근데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쪽에서는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사실 단식이라는 게 좀 어떻든 그래도 좀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식을 길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약간 강한 어조의 네, 그랬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뒤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게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출구 전략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쪽에서 그걸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모양새를 잡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거절함으로써 민주당이 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해가지고 해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냐 하니까 그래서 뭘 원하는 것인가도 궁금한데다가 예. 그러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해도 자꾸 저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 방탄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방탄은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방탄을. 예.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명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이고 네. 그렇다면 본인은 뭐 측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채용 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권성동 의원도 걸려 있고 채용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들의 걸려들 가능성도 좀 있으니 좀 막는 게 좀 의미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개인 비리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는 정치적인 색깔과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라는 것을 과연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원내 지도부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비공개 회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서 비공개 회담인데 나와서 김성태 대표 한 얘기가 야 민주당에서 바토를 치자는데 네. 뭐 이거 우리 저 뭐지 이거 뭐 판문점 선언 받아주면은 비준동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추경 문제하고 이걸 받아주면은 특검하겠다.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한테 발끈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나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 그리고 비공개 회담 내용을 밖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딨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모습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건 뭐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좀 그런데 단식을 하려면 원래 좀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좀 그렇죠.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어제 지금 단식하는 모습을 보면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다라는 거죠. 단식이. 예, 얼굴의 어떤 모양이나 뭐 이게 약간 뭐 좀 이렇게 좀 뭐 사실 뭐 옷도 편한 거로 갈아입고 좀 씻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회담 끝나고 바로 단식을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모든 형태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여론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파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실행했다는 건 뭔가 돌아올 길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겠나. 그럼 어제 이제 우원식 대표의 대화 속에서 뭔가 실마리를 잡고 그리고 김성태 의원 야 이거 좀 단식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좀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과 합의가 봐가지고 잘 될 것 같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바터를 칠만한 거 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급작스럽게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전생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건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제가 없이 아무 뒷생각 없이 그냥 단식을 급작스럽게 시작한 거라고 하면 그건 정말 자충수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무 계획이나 뭐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장기적인 생각 플랜 없이 했다는 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사이에 어떤 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은 당연히 원내대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났어요. 뭐 끝났다기보다 11일 날 선출합니다. 임기 막판에 이런 류의 어떤 그 협상과 딜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개헌도 물 건너갔어요. 추경도 지금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 민주당에서 굳이 여기에 뭐 그렇게 막 내주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을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장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기 말에 뭐 하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기보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난 이제 못 돌아가인 거죠. 협상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다음 세대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누가 돼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아 예지력은 우리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 맞추는 건데 자유한국당도 진짜.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제일 어렵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그렇죠. 누가 나오신대요 근데? 근데 이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후보로 되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고질적인 건데 예전에도 보면은 야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도 장외투쟁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외투쟁이 사실 다 비판을 받죠. 어떤 명분이든지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거는 그게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은 저는 비판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좀 결과물이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게 되면 뭐 언론과 유권자들은 저 야당 뭐 국회 안 들어가 뭐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 국회가 공정돼서 일 처리가 안 되게 되면 그 결국 화살은 또 여당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식이라는 그렇죠. 형식을 빌어서 야당이 투쟁을 시작을 하면은 네. 그 좀 부담이 가요. 부담이 굉장히 가요.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뭐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아무리 강성 원내대표가 들어오더라도 원내대표가 딱 들어와서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지 계속 국회를 공전시키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름 서울에서 삼선 의원이죠. 네. 서울의 삼선 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양 김성태 의원의 그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은 웬만한 사람이 가서 삼선 할 수 힘든 지역이잖아요. 해본 적이 없죠. 없죠. 거기서 아니 거기는 좀 달라요. 강서 삼선은 없었어요. 강서을은 삼선. 강서을은 좀 달라요. 어쨌든
예, 거기다가 어쨌든 뭐 나름의 서울에서 삼선했던 정치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뒷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밥을 안 먹기 시작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정말 실망인 거죠. 왜냐하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아무 전략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까지 전략이 없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단식을 그만두려면 11일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돼야 될 테니까 오늘이 4일이잖아요. 아유 10일까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요. 이정현 대표가 전에 일주일 단식하고 실려갔죠. 입원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 보면 그때보다 준비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이제 여기서 아까 뭐 이게 진정성이 있냐 없냐 관련해서 뭐 이제 김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되게 좀 뭐 특기할 만하다고 할까 주목된다고 할 만할까 이게 민심의 좀 어떤 바로미터를 볼 수 있었던 걸 오늘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왜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레몬테라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게 뭐냐면 맘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들 맘카페까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 얘기가 아. 저는 회원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죠. 저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아까 종북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회원이 한 300만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게시 그 판에 올리시는 글들이 뭐 이제 어린이집, 예, 뭐 육아, 예. 뭐 가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네.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사실 어떤 그런 특별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요. 그 왜 저기 뭐야 그 해경군 김 씨라고 들어보셨? 예. 그 관련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살아야 될 세상은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평소에는 이렇게 뭐 정말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DIY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다가 어떤 자제분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은 움직이시는 예, 그러니까 뭐 용기를 있고 이제 정의로운 분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해경군 김 씨 뭐 논란들은 이제 애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디서도 이게 지금 기사 한 줄 안 나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답답하셔 가지고 이런 뭐 따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그 분이 지사가 되는 그런 도에서 우리 애를 살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한편으로 이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 단식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에 관해서도 예.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하는데 옆에서 1인 시위하고 싶다.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는 누구입니까라는 한 줄 하고 그 써놓고 1인 시위하면서 정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하는 거냐.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가 어떤 정치 카페 같으면 어떤 그런 뭐 성향이 있겠다라고 할 텐데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조차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떤 뭐 여당 야당 뭐 어떤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런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 민심을 좀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